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안성에 가서 모내기 살짝 해보고, 저게 이제 요즘 이양기로 하는 거죠. 해보고, 이제 농업인들과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했는데, 저 사람 물론 합성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대표 뒤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보면 정말 동네 사람인지 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잘 현장에 어울려요. 그대로 녹아드는 그렇죠. 자연스러운. 아, 이거 맘꺼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요? 오. 마음껏님 작품이에요? 오. 만능이야. 야. 근데 이 사진 자체만으로도 힐링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자, 그 다음 짤은 재밌습니다. 겔주 지시 떨어졌다. 겔주라고 하는 게 이재명 겔주. 그리고 저 재명인의 마을은 이장 이런 식으로. 겔주가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갤러리에 자, 밥 갈고 수박들 씹어 먹어라 아모임 하면서 첫 번째는 지금 사실 밭은 아니고 논인데 지금 이제 이양기 지금 논 쓰고 심는 있고 거. 그다음에 수박까지 먹었다 이건데 좀 뭐 분석이 과하긴 하지만 저는 재미로. 네. 재미로. 네. 왠지 그 옆에 수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자, 겔주 지시. 자, 그 다음 짤 보겠습니다. 자, 대선 때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취임 후 거부권 공약을 믿었어? 선전하긴. 심지어 공약집엔 있지도 않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두 번 죽이는 말을 하고 있죠. 공약이라는 게 공약 지배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한 약속은 다 포함되는 거죠. 윤석열 그 후보의 공약집의 특징은 검색이 불가능한 형태로 배포했다는 겁니다. 모든 걸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네. 글자 검색이 안 되게. 야, PDF. 예. 자신의 공약을 자신이 거부한 윤석열. 이거 다 보시겠지만 윤석열이 후보 때는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 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발의에 동참한 46명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하면 퇴장하는 정말 뭘 지각한 뭘 염치한 최고의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찾아가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이 방호복까지 입었으면서. 예. 다음에 이것도 거울아 이건데 간호법 약속했는데 거울에 윤석열이 누구신지 이것도 재밌죠.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고 재밌긴 한데 네. 씁쓸해, 그러니까요. 맛이 씁쓸해가지고. 난 볼 때 윤석열이 엄청난 큰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정권 유지 못하는 켜켜이 쌓이는 마일리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 공약 거부한 거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이라는 필살기 임금 왕자 딱 써가지고 간호법도 날리고 양곡관리법도 날리고. 이러다가 지가 타요 이제 봐봐. 다음 짤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불안감을 처리한다면서 거부를 했어. 후쿠시마 오염수는요. 아까 이야기에 나왔던 거죠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만평이 축약해서 잘 앞뒤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 이 인간은. 근데 이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일종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이후로는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도 믿고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저 강원도에서 자란 배추구나. 그러면 그 배추를 생으로 먹습니까? 김치 담궈 먹으려면 소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소금을 안전하게 먹고 믿으려면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이제 동조한 사람의 공범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다고 할 때 한국 정부가 이거를 반대하면 설사 일본이 그거를 방류를 해도 윤석열이 덤태기를 안 써요. 쉽게 표현하면 한국의 수산물도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니까 횟집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거 장사 접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지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이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방사능 오염수 안전하지 않은 거 검증되지 않았으면 방류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이 방류를 해도 덤터기는 윤석열이 안 쓰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보다 윤석열이 더 범인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윤석열이 뒤집어 쓴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고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3권 분리비례입니다. 병권. 술 처음 하시는 거예요. 병권. 술병권. 다음에 거부권. 그리고 수사권. 이게 3권 분리비례. 그러면서 노래방 기기 붙잡고 아메리칸 파이는 부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MB맨 전성시대 자세히 보시면은 김관진하고 그 김은혜는 깨알같이 알아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저 이명박 앞에 조아리는 윤석열 보여. 잡아넣은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냐? 뭐 오냐? 뭐 진정한 사과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상민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주말에 재방송 나가는데 김관진, 김태효 등이 동원된 방산비리 지금 약간 터지는 분위기예요. 네. 자, 잘 보시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코인 빙하. 전수조사. 오늘 김남국 의원 건은 방송에 의제로 없어요. 뭐 특히 딱히 나아진 게 없고 뭐 좀 윤리 죄소되는 부분밖에 없는데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정의당이 더 열받치는 거야. 때리는 시누이보다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김남국이 코인했음으로 의원직 사퇴를 해요. 그 정의당 전 원내대표 했던 이훈주입니까? 김훈주입니까? 그 의원은 그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랑스럽게 의원직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럼 전부 다 이제 공개해라라고 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무위에서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죠. 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김남국 논란이 있을 때 코인들 팔아버리신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팔았어도 그러니까 거래 기록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암호화폐의 무서운 점이 뭡니까? 아니, 국회의원들까지 거기에 팔았던 기록까지 전수조사 못한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하면 다 할 수 있죠. 이게 자기들은 전수조사하자는 못하면서. 이야기가 개인정보 동의서 다 걷어서 내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안 하면서 김남국 후보는 다 거래 내역 다 깔아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 자를 볼게요. 자, 윤석열 수포의 외교익. 지랄 유연병을 하네, 정말. G8 편입 노린다? 안 껴줘. 밑에 봐요. 미국, 한국 포함 G8 재편 가능성에 회원국 변화 논의 알지 못한다. 이번에 저 기시다가 중앙일보랑 인터뷰했잖아요. 그 홍석현이 직접 가서 했어. 근데 거기 이제 그런 질문 나와요. 한국이 G7에 포함되는 것, G8에 포함되는 것 사실상 일본이 반대한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이긴 하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반대를 왔던 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일본이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대한민국한테 사과하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일본의 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예전에 우리가 다스렸던 식민지 국가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 G7, G8 뒤에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나라 망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G10도 되게 힘들어 이제는. 주요국 통화 대비 한국 원화 가치 크게 하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야. 한국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 어떤 경우엔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아닌데 이번에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렸죠. 한국이 우리나라에 올해 하한가 기록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출은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한국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 물량은 많아져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도 줄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그렇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라잖아요. 뭔 말이냐면 일본 주식시장이 화랑인 이유가 외국 투자자들입니다. 한국에서 뺀 게 그쪽으로 갔다. 아휴. 참 미치겠네 진짜. 자, 다음 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이제 전남 도청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시민군들 모습입니다. 어린 시민군은 이제 돌아가
학생은 살아남아서 이 역사를 알려줘. 싫어요. 저도 남을래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5.18 관련해가지고. 야, 국가가 국민을 사살해버린 나라가 있습니까? 5.18이 어떻게 발발한 거냐면 시민구청을 먼저 든 게 아니에요. 일반 민간인들한테 시위대라고 뭐 임산부든 그거 사실 뭐 귀담 아니에요. 예. 그냥 시민군들 무자비하게 사살해서 시민군들이 들고 일어나게끔 유도한 게 아니냐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시위대도 아닌데 가서 때려잡고 총으로 쏴버리고 했던 것 때문에 시민들이 총을 들었던 거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 다음 짤 보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잘 보시니 모르겠는데요. 조선일보의 보도예요. 2019년. 삼중 수소만 빼면 깨끗. 얼떨결에 후쿠시마 오염수 심각성 인정한 일본 과학기술상.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때 한 말이라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100만 리터 바다에 방류한다. 한국 특히 위험하다.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때 한 보도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특히 위험하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해류 지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하면은 해류를 타고 뭐 몇 개월 후에는 여기 가고 뭐 1년 후에는 여기 오고 이래서 이제 뭐 한국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선이나 무역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무역선들은 도착하면은 그 물건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내린 만큼 후쿠시마 앞바다 바닷물을 평형수라는 이름으로 바다 뱃속에 채워요. 네.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우리나라 앞바다에 풀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류하고 상관없이 방류가 시작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